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목이 좀 잠겼어요.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단 이클립스를 좀 띄워 놓으시고요. 각자 지난번에 다 설치나 이런 건 했을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스프링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일단 기본 설정을 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New에 이렇게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더 이런 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애가 열려서 여기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아직 없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게 없는 사람들은 여기 헬프에 여기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죠.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이미 다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 봤겠지만 여기에 그 find 부분에 STS라고 해서 그 스프링을 할 수 있는 그 플러그인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사이트에 가서 받아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여기에다 이제 STS라고 하시고 엔터를 치면 좀 걸리네요. 오늘 어쨌건 이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스프링 툴 3 혹은 4 이런 애가 있는데 3를 써도 되고 4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스프링 부트만 가능하면 그냥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미 설치된 걸로 이제 올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애도 깔고 그렇긴 했는데 저희는 그레이드를 쓰지 말고 메이븐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이 제가 볼 땐 더 설치가 더 간단하고 쓰기도 더 편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캐릭터 셋을 맞추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New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는 애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에 쭉 가시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거기에 커스텀 퍼스펙티브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 요런 화면 중에 여기 끝에 보시면 탭에 숏컷이라고 있는데 숏컷을 누르면 여러분이 그 숏컷 단축키 같은 거죠. 그걸로 쓸 애를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스프링 부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을 했지만 스프링 부트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두 개 다 체크했는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스타터 프로젝트 저희가 요것만 쓸 거니까. 자, 요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웹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뒤쪽에 가서 작업을 하실 때 CSS, HTML, 저희는 이제 요즘 스프링 부트에서는 JSP를 안 쓰기 때문에 JSP를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 저는 쓸 일이 있어서 JSP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ML도 가끔 쓸 거기 때문에 XML 파일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를 누르시면 설정이 맞춰진 거고요. 그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에 가시면 이렇게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어쨌건 요쪽이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했던 CSS, HTML, JSP, XML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그 파일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아더에 가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 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애들을 일일이 이렇게 찍어서 하나씩 파일을 불러와도 되는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쓰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를 띄웠을 때, 뉴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숏컷을 일단 설정을 했고요. 이제 조금 이따 파일을 만들, 자바 파일이나 기타 등등 파일을 만들 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 캐릭터 셋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부트 혹은 자바 이런 데서는 UTF-8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셋을 쓰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윈도우에 가서 프리퍼런스라는 데로 가시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캐릭터 셋 잡는 거는 제너럴의 컨텐츠 타입입니다. 컨텐츠 타입. 여기 와서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자바 소스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는 아마도 전체 문서를, 기본적으로 전체 문서를 다 UTF-8으로 만든 게 좋으면 이 텍스트 자체를 찍으시고요. 이 아래 가서 전 이미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UTF-8이라고 적으시고요.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면 여기가 업데이트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기본적으로 자바는 MS949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얘가 캐릭터 셋을 MS949로 바꿉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UTF-8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시고 설정하시고 여기를 업데이트 누르시면 여기 텍스트에 해당되는 애들, 여기 보면 쭉 내려가 보시면 자바 소스나 기타 등등 파일들, JSP나 이런 파일들도 다 어떻게 해요? UTF-8이라고 하는 캐릭터 셋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여기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내가 사용할 애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타입 필터라고 된 곳에 가서요, 인코드와 관련된 건데 ENC 정도까지만 치면 저희가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올라옵니다. 중에 조금 전에 봤던 컨텐츠 타입 중에 텍스트로 가셔서 요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고요. 두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누르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도 기본 저희가 그냥 만들면 이렇게 MS949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바꿨기 때문에 얘가 UTF-8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내리시고 UTF-8으로 바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를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CSS 파일에 가서도 아마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건데, 버튼 누르시고 쭉 올라가시면 맨 위에 유니코드 UTF-8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HTML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UTF-8, JSP 파일 같은 걸 만들 때도 UTF-8, 그리고 XML 파일 같은 걸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서 UTF-8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다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Apply and Close라고 하는 애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인코딩이라는 걸 맞추는 이유는, 만약 이걸 맞추지 않으면 저희가 아마 2명 이상이 공통의 작업을 할 건데, 서로 다른 캐릭터 셋을 하다 보면, 특히 한글 같은 경우가 파일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캐릭터 셋부터 맞추고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해봐서 알겠지만,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설명하려면 그것도 복잡하고 막 그런데 얘는 이름이 부트예요, 부트. 굉장히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빠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뉴. 이 중에 우린 뭐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여기 기본적으로 뭐 URL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 명칭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미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가 있다 보니까 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마이 프로젝트라고 넣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라고 넣으면 요 부분이 같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부분은 처음이니까 확인하실 부분은 저희는 여기 보면 뭐 그레이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웨이브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패키징 되는 모습은 자르 파일로 만들 거고요. 자바 버전은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자바 8, 자바 11, 자바 14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나중에 설정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11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랭귀지는 뭐 여러 랭귀지가 있지만 저희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룹에 보면 우리가 만들 기본 패키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패키지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여기 보듯이 kr.inhatc.spring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그 과목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버전이 0.01 버전으로 만들 거라는 거고요. 여기 설명에 여러분이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저희는 일단 여기다가 베이직 프로젝트를 할 거죠. 베이직 프로젝트 for 스프링 부트라고 해서 스프링 부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그 패키지 이름으로는 저 위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적을까요? kr.inhatc.spring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인하공업 전문대 스프링 수업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 부트 버전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안전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디폴트로 잡혀 있으니까 그냥 저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지금 저랑 여러분의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진행된 것들이 여기에 나름 쇼컷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기존에 쓰던 애들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얘네들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가면서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뭘 볼까요? 여기 SQL 이런 거 딱 누르면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볼까요? 오라클을 써야 된다. 그럼 요거를 체크하시면 이제 오라클을 불러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MySQL을 써야 된다. 그럼 요거 체크하시면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전에 MySQL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체크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많이 쓰는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어떤 애들을 할 거냐면 일단은 얘네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
왜냐면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램 기존에 JSP나 이런 거 할 때는 톰캣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톰캣 띄운 다음에 그 뭔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서버 내리고 다시 띄우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여기 디벨로퍼 툴이라는 데를 여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 등장도 되고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등장된 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쭉 내려가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웹에서 스프링과 관련된 그 웹 도구들을 쓸 거기 때문에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뭐 다 체크하고 가도 되지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들어와서 하나씩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을 하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그 기본 정보들, 다운받을 기본 정보들에 대한 게 막 들어있는데, 이거 봐도 모릅니다. 그죠?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정보를 적어서 요 해당되는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설정된 상황에서 Finish라고 누르시면 여기에 My Project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막 여러 개를 막 불러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소스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게 하나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다운받으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집어넣었던 각종 정보들은 여기 pom.xml, 그러니까 form.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저희가 하나씩 볼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바 버전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내용에 적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스프링 부트의 버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쭈루루 되어 있고,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쨌건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떠요. 사실은 요것들을 이제 처음에 해결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빨간불이 뜨면 일반적으로 여기 problem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문제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봤더니 알 수 없는, 그죠? unkn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요,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고 나면 이 프로젝트의 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요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메이븐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정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줘요. 물론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쪽으로 저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메이븐이 있고 여기 보면 메이븐 업데이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니요, 업데이트 프로젝트네요.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한번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케이 라고 누르시면 얘가 지금 저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랑 관련된 애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뜨면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언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고요.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딜리트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죠? 자, 별 문제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잡으시고요. 요거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일단 무조건 돌립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Run as 가시고 여기에 스프링 부트 app라고 하는 애. 옛날에는 여러분이 톰캣을 깔았기 때문에 run as에 run on 서버를 돌리는데 저희는 그냥 스프링 부트 app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돌립니다. 이걸 누르시면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이제 막 다운 받습니다. 아까 전에 없었던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가 막 다운을 받고요. 여기 보듯이 얘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스프링 어쩌고 저쩌고 수행을 할 거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웹서버 페일 뭐 포트 8080 already use라고 하는 거는 이 8080이라는 포트를 얘가 이미 얘가 아니라요. 제 컴퓨터 어디선가는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요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8080으로 안 띄고 다른 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XML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 돌리는 게 우선이니까 스프링 부트에서는 여기 소스의 메인의 리소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뭐 처음 보는 구조죠, 그죠? 그냥 일단 처음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 기본 값들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스프링에서 그 기본 값들 설정하고 XML로 처리하던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냐면 서버라고 적으시고요. 저는 그 도구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얘가 연결돼서 지금 보여서 아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안 올라오는 사람은 조금 이따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툴 하나 설정하면 사용 가능할 겁니다. 올라오면 다행이고요. 자, 서버 점이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포트라고 하는 지금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서버 포트라고 하는 애가 있고 뒤에 정수를 적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포트는 이라고 하고 이미 8080은 있으니까 1808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임의의 숫자에 포트 번호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띄우기 전에 얘가 여기에 와서 요 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포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저장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저희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그 데브 툴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수행 중이었다면 여기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지금처럼 뭔가 변경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시 갱신을 하는데 저희는 아예 띄우는 것 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프링 부트 app라고 누르시면 얘가 쭉 돌면서 지금은 봤더니 얘가 죽지 않은 상태죠.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볼 거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톰캣 스타티드 온 포트 1808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떠 있는데 떠 있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톰캣 서버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를 띄우시면 우리 크롬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크롬을 띄우시고, 이게 제 웹페이지 화면인데 제가 크롬을 띄우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요? 로컬 호스트라고 쓰시고요. 저는 이게 하도 여기를 많이 와서 저기 보듯이 1808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거는 여러분 이렇게 엔터를 딱 치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이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타나면 여러분이 아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게 나타나는 게 싫으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글자를 하나 찍어보고 싶죠. 그래서 그 동작을 한 번만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찍으려면 원래는 여기에 가셔서 여기 POM이 계속 에러가 나는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추후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보통은 얘가 요렇게 가서 저희가 아까 전에 런 에지 있죠. 런 에지에 가서 여기 있는 메이븐을 보통 클린을 한번 하면 메이븐을 한번 싹 지워줍니다. 메이븐을 한번 싹 지워주고 얘 지워 보시면 다시 한번 시동되어 있는 게 보였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가서 메이븐이 저 아래에 있어서, 자, 메이븐에 가서, 아니 메이븐이 아니라 런 에지에 가서 메이븐 인스톨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얘가 더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를 하는데 얘가 여기 들 받은 애들에 대해서 얘가 다운로드를 막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되는 대로 얘가 다시 재부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 안 사라지네요, 그죠?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거슬리니까.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한 동작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뭘 돌린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인에 자바라고 하는 패키지를 열고요. 요걸 보시려면 요쪽에 그 우리가 흔히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중에 스프링이라는 애를 보셔야 돼요. 만약 요게 안 보이면 윈도우에 여기 퍼스펙티브에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요. 더 누르시면 여기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고 누르면 여기에 요 퍼스펙티브가 올라옵니다. 그럼 저하고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겠죠. 미리 설명했어야 되는데 다 잘했겠죠, 뭐,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My Projec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놈을 눌러보면 요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콘솔에 뜨는 이런 정보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그 자바 코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자바라는 데다 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소스의 웹 이러고 가서 하지만 요즘은 지금 이 스프링 부트는 여기 리소스라는 데 가서 작업을 합니다. 리소스라는 데 가서 작업을 하는데 웹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CSS나 이미지 이런 파일은 요 스태틱이라는 데다 올립니다. 설정과 관련된 파일은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무슨 내용이라도 하나 보려면 저희가 이따가 다시 뒤쪽에 가면 MVC라는 모델을 좀 배우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요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결과물을 하나 출력해 보기 위해서요. 아주 간단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 애가 여기서 그 게시판 뭐 이런 거 만드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이라고 된 데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뉴 쭉 내려가서 패키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스프링 밑에 보드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드라는 패키지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얘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 한 번씩 난리가 나죠, 그죠? 왜냐면 이걸 얘가 다시 갱신을 하는 겁니다. 자, 보드라는 데 가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저희가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뉴라는 데 가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 애들, 우리가 흔히 MVC 중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를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다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컨트롤러라고. 그래서 요거는 보드를, 게시판을 제어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피니시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KR 밑에 이나TC 밑에 스프링 밑에 보드 밑에 컨트롤러라고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저희가 만들 컨트롤러는 여기다 이제 오른쪽 버튼 하나 누르시고요. 뉴에 가서 클래스로 만들어야겠죠.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대부분의 이름은 규칙성이 있는데 저희가 할 작업이 보드면 보드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드 컨트롤러라는 애를 이제 하나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라고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드 컨트롤러라는 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는데 화면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글자를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폰트를 한 14 정도 하면 아까 글자가 작았겠네요, 그죠? 자, 이 정도 크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저희가 컨트롤러라는 거를 이제 하면, 자, 다시 여기 가셔서 저희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다 합니다. 옛날에는 레거시에서는 이걸 XML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컨트롤러로 할 거고 여기다가 골뱅이를 하나 띄시고요. RE,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매핑할 거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요. RE 정도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면서 I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저희는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이렇게 무조건 루트에 해당되는 아까 경우 있죠. 아까 전처럼 그 포트 번호, 로컬호스트의 포트 번호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할까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할 메소드 이름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찍을 거니까 퍼블릭 스트링으로 된 헬로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메소드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return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루트로 들어오면 얘가 이런 결과를 줍니다. 물론 나중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동할 주소를 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주시면
요런 글자를 찍을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저장을 하면 요 아래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맨 끝에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면 요거를 저장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한번 번쩍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동작을 얘가 어떻게 해요? 갱신을 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고 웹서버를 다시 오른쪽 버튼에서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면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뭐도 설치 안 했어요. 톰캣도 설치 안 했죠. 톰캣도 그냥 이 스프링 부트 내에 있는 내장 톰캣을 쓰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로컬호스트에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슬래시가 있는 루트가 된 애를 여러분이 부른다면, 바로 돼야 되는데 호출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를 로컬호스트로 지금 불러봤는데 얘가 반응이 없네요. 로컬호스트를 불렀는데 반응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내가 썼지만 얘는 이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이 스프링 부트한테 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죠. 저희가 여러분이 이전에 뭐 DI 뭐 이런 거 배우셨죠? 혹은 뭐 골뱅이 빈 같은 거 해가지고 주입하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요 놈에 대한 요 컨트롤러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주입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를 부를 때는 골뱅이 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이 스프링 부트가 얘가 뭐예요? 컨트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로 쓰는 애다라는 얘를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이 DI를 잘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빈을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앞에다 골뱅이 빈이라고 해야 걔가 메모리에 올라오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는 걸 붙이셔야 얘가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요거를 빼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게 붙고 안 붙고에 따라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했더니 얘가 다시 이렇게 갱신이 될 거고, 저희는 다시 여기에 가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릴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를 웹사이트로 줄 때는 여기를 이제 컨트롤러라고 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은 뭐처럼 쓰이는 거냐면 마치 우리가 무슨 함수 API처럼 그러니까 웹사이트로 연결할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을 주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특별히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잠시 지우고요. 여기다가 REST 컨트롤러라는 걸 줍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로 접근할 때는 컨트롤러라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결과물을 그냥 바로 받아올 때는 여기를 REST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요 REST라는 애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컨트롤러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순간 컨트롤러를 붙였는데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고 붙이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죠, 그죠? 결과가, 그러니까 요거는 웹사이트의 결과는 아니고요. 얘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가 슬래시가 들어가는 요런 애를 날리면 얘가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결과를 화면에다 리턴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조금 있다가는 저희가 요거 말고요 웹 페이지를 하나 연결해서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요? 바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여기까지 와서 요 결과를 리턴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MVC에서는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얘가 만약 이렇게 컨트롤러라면 아까 전에 요거를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일로 왔는데 이게 그 레스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설명이 어렵네요. 그죠? 레스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웹페이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찾아가고 싶다. 인덱스라는 페이지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루트란을 찾아오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적혀 있는 HTML 파일을 찾습니다. 뒤에다가 .html은 적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애를 찾아 들어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템플릿이라는 데 가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HTML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여기다가 이름은 당연히 index.html이겠죠.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여기에 이렇게 HT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HTML 에디터나 뭐 이런 걸로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걸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데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에디터를 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띄우셔서 이렇게 띄우시면 여기에 이렇게 비주얼 코드에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게 편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바로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h1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적고요. 타이틀로는 뭐라고 할까요? 시작 페이지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요. 네. 저희가 설정을 하나를 들여서 그러는데, 복잡하네요. 그죠? 원래 처음 페이지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요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폼에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저 웹페이지 HTML을 띄우기 위한 준비를 하나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디펜던시라는 데 내려오셔서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이런 화면이 올라오고요. 더 내려가면 에디트 스타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엔터를 누르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폼을 저장하겠냐? 이건 저장하지 저장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이 올라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여기 타임 리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내려가셔서 여기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요걸 여시면 여기 타임 리프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걸 선택하시고 OK라고 누르시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디펜던시란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디펜던시란을 붙여주고 이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은 여기 메이븐에 쭉 내려가면 이렇게 타임 리프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요거를 돌려볼 수 있도록 다시 이동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컨트롤러로 가서 인덱스를 향해 가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웹페이지 오류 떴던 웹페이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 네, 이제는 여기 HTML에 적어놓은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얘가 기존에 있던 애를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장만 하면 얘가 갱신을 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지만 가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웹서버를 한번 끄시고요. 지금 동작되고 있는 요 어플리케이션을 끄시고 그리고 다시 가서 여기에 가서 다시 한번 런에즈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캐싱된 걸 이렇게 지우고 얘가 다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제 갱신을 하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걸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 안녕하세요 1이라고 이렇게 내시고 저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얘도 홈페이지에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갱신된 거에 의해서 이 페이지가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변형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연동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랑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좀 잔실수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요 골뱅이 컨트롤러는 웹사이트로 여기 적은 애를 웹사이트로 줄 때는 이걸 골뱅이 컨트롤러에서 루트를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템플릿에 있는 요 해당되는 이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REST 컨트롤러라고 했다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헬로 월드가 출력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REST 서비스를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냥 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그거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REST 컨트롤러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하고 영문자 5 영문자 5를 같이 누르시면 여기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웹사이트 연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MVC가 뭔지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듯이 C 컨트롤러 부분이 여기 있고요. 여기 화면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뷰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저희가 다룰 거고요. 어쨌건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동작들은 대부분이 여기 뷰 단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HTML이나 아니면 JSP 내에서 여기 컨트롤러에 들어있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이
DB에 접속해서 리스를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이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건 작업할 거대로, 화면 보여줄 건 화면 보여줄 것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이제 MV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간단한 몇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쉬고요. 좀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